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 속은 끝까지 알 수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평생을 살면서 이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목격한 분의 증언이고 여러 사람이 확인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정말 사람이란 게 끝까지 모르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집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을 김진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우 씨는 정말 잘나가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교양 있는 분으로 소문난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 진우 씨가 대학교 4학년 때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진 씨였어요. 수진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착하고 순박한 성격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에 빠졌어요. 진우 씨는 수진 씨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매료되었고 수진 씨는 진우 씨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죠. 졸업 후 진우 씨가 취직을 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진우 씨의 어머니 김명숙 여사가 결사반대를 한 겁니다. 저런 집안 여자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평범한 집안과 혼인을 해서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명숙 여사는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수진 씨의 집안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진 씨 개인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과 비난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꿋꿋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몇 달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명숙 여사는 심지어 다른 명문가 집딸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진우 씨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명숙 여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본 사람들은 다들 불안했다고 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날부터 며느리 수진 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집에서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숙 여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혼집을 찾아와서는 수진 씨를 괴롭혔어요. 이게 뭐야? 밥을 이렇게 해? 돼지 먹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집이 이게 뭐야? 내 친정에서는 청소라는 걸 모르나 보지? 진우야, 엄마가 해준 반찬 먹어라. 저런 걸로는 영양 부족해진다. 수진 씨가 무엇을 해도 트집이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잘못됐다는 식이었죠. 더 심한 건 수진 씨가 친정에 다녀오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어요. 또 친정에 갔다 왔구나. 거기서 무슨 꾀를 배워왔니? 우리 집 재산이나 캐물어봤지? 내 부모가 뭘 주었나? 설마 빈손으로 왔겠어? 친정에서 우리 집 잡아먹을 속셈 아니야?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 진우 씨를 믿었거든요.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보면 시어머니 마음도 누그러질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명숙 여사는가 태어난 손주를 보면서도 수진 씨를 향한 독서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 피를 닮아서 잘생긴 거지. 내 덕분은 아니야. 아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내 친정에서는 육아를 어떻게 배웠니? 산후조리 중인 수진 씨에게도 가차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애 하나 낳았다고 여왕인 줄 아나?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밥해 먹였다.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돈만 축내네. 내 친정에서 부담하라고 해. 수진 씨는 산후우울증까지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명숙 여사는 이것마저 비난했습니다. 정신과 약까지 먹네.
우리 집안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소문날까봐 창피하다. 약값도 내 친정에서 대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심했어요. 이웃들도 친척들도 혀를 찼지만 명숙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 손을 잡고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명숙 여사가 갑자기 아이를 붙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김 씨 집안의 자식이야. 내가 데리고 갈 권리 없어. 그 순간 수진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숙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병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명숙 여사를 가장 정성스럽게 돌본 사람이 바로 며느리 수진 씨였던 겁니다. 진우 씨는 직장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할 일이 있다며 피했어요. 결국 수진 씨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보게 됐죠. 병실에서 수진 씨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명숙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서 가져다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빗바라지를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네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정성스런 며느리 두고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도 저런 며느리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진 씨를 칭찬했고 이번 기회에 명숙 여사가 며느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어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명숙 여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나아졌어요. 아마도 수진 씨의 정성스런 간병 덕분이었을 거예요. 퇴원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명숙 여사가 며느리에게 고마워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명숙 여사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몇 달 동안 정성껏 간병한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나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명숙 여사를 말렸어요.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병원에서 밤새 간병한 사람이 수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명숙 여사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정성?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거 가지고 은공이라도 된 줄 아나? 어차피 우리 집 돈으로 간병한 거잖아. 내 돈으로 나 돌보게 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때부터 명숙 여사의 며느리 괴롭히기는 더욱 교묘하고 잔혹해졌어요. 병을 핑계로 더 자주 수진 씨를 부리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다 내 때문이다라며 죄책감을 심어줬어요. 진우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좀 더 참아달라고 수진 씨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죠. 수진 씨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만해라라며 이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무감 때문에 계속 버텼어요.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숙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재발한 거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명숙 여사가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아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명숙 여사가 남긴 재산이 적지 않았는데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진우 씨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나서서 자기 몫을 주장했어요. 심지어 장례식 중간에도 서로 수군거리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은행에 얼마나 넣어뒀을까? 집값만 해도 꽤 될 텐데. 보험금도 있을 거고. 유독 수진 씨만 조용히 장례 준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기대에 찬 얼굴이었죠. 자기들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하면서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부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나 김명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이수진에게 남긴다. 그 순간 장안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그 명숙 여사가,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던 명숙 여사가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남겼다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나갔는데 그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단,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 아들 진우와는 이혼하고 우리 집안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라. 내 아들은 내 손으로 지켰지만 우리 집안은 내 손으로 무너뜨려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뒤에 적힌 편지를 통해 명숙 여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다. 나는 평생 너를 괴롭혔지만 사실은 너만이 우리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아들 진우는 약하다. 나에게 의존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아들에게 재산을 맡기면 다 날려버릴 게 뻔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모두 돈에만 관심 있고 가족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끝까지 참았고 병든 나를 친딸처럼 돌봐줬다. 그런 내가 있어야 우리 손주가 제대로 클 수 있다. 내가 너를 괴롭힌 이유는 너를 시험해 본 거였다. 정말 우리 집안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우리 집안 사람들의 욕심을 끊어버려라. 진우와 이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손주는 너 혼자 잘 키워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명숙 여사가 평생에 걸쳐 며느리를 시험해 본 거였던 겁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유산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진우 씨는 충격을 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유언장대로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숙 여사가 남긴 재산으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란 게 정말 끝까지 모르는 존재라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요. 명숙 여사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인품을 시험해 본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겼죠.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수진 씨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명숙 여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형태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때로는 미움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깊은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집착이 진정한 보호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른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실화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어요.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